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일러스트레이터 유루이프라고 하고요. 축구 일러스트도 그리고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루이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루이프라는 이름은요, 네. 제가 제일 동경하는 축구 선수인 요한 크루이프 선수의 이름이랑 성인 유를 합성해서 만든 닉네임입니다. 그냥 해봤는데 입에 달라붙어서 유루이프라고. 네. 근데 그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는 굉장히 오래된 레전드, 네네. 네덜란드 레전드 공격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축구 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근데 그 네. 전설적인 분을 좋아하게 됐는지. 네. 사실은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축구로 업을 삼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네. 경력은 부족한 편이거든요. 뭔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되게 막 꿰고 있잖아요. 네. 축구만 해도 막 몇 년도 무슨 경기에 누가 골을 넣고 이런 걸 되게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게 되게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진짜 몇 년 전까지도 막 좋아하는 팀이 어디야 이러면 말할 수 있는 팀도 별로 없었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축구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기 전까지도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네. 이제 어느 날 또 축구 선수 그리려고 사진을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외모의 선수를 발견을 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외모에 그게 네. 그게 크루이프 선수였고 그냥 모든 면이 닮고 싶은 되게 축구 선수 안 같이 생겼거든요. 축구 되게 못할 것 같고. 그래요? 되게 마르고 호리호리하고 제가 축구 선수가 된다면 저런 사람이고 싶다. 약간 그래서 막 파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동경심이 조금 있는 뭔가 네. 뭐 그런 선수. 네, 보자마자 내가 좋아할 선수는 이 선수구나. 유루이프님은 축구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이자 축구 문화에 큰 힘을 쏟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축구 문화를 이끄는, 축구 선수들만 문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런 아티스트나 아니면 뭐 축구를 기반으로 만드는 브랜드나 뭐 이런 분들도 저는 축구 문화를 이끄는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러스트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일러스트를 시작한 거는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대학 시절 마지막에 딱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완전 마지막에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전을 하다가 졸업전시회라고 이제 미대는 졸전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중에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휴학을 했어요. 축구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휴학을 한 적이 있는데 뭐를 잘 미루는 성격이라 고3 때까지 과를 못 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학교 4학년 저도 1학기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산업에서 일해보려고 꼭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뭐 휴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4년이나 대학교를 다녔는데 툴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디자인 툴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딱 과제할 정도만 다룰 줄 알았어가지고 취미로 시작을 한 게 일러스트였어요. 그때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게 뭐 있긴 있겠지만 누가 있는지 뭐 누가 유명한지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약간 툴 연습하려고 시작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게으르고 미루는 성격이어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서 실력을 늘리려고 주제를 축구로 정해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축구만 그렸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축구에 관련된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일러스트도 관심이 있고 약간 달라요. 툴을 써봐야겠다. 단순히 툴을 써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일러스트라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막상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켜놓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그려볼까?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 이제 단축키나 이런 게 다 익숙해질 거니까 축구 선수를 그려보면서 이게 또 재미가 붙어서 시간만 나면 그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3-4번씩 어디 카페 가서 그리고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제 한 거보다 잘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찾아보게 되고 그때부터 막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뭐 대학교 4학년 때는 좋아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딱 축구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때여가지고 축구를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아이덴티티를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자기만의 컨셉과
아이덴티티를 잡기까지가 내 거로 좀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뭐 과정이 있었나요? 뭐 노력이나. 제가 아직은 아이덴티티를 찾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축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런 브랜드 측면의 아이덴티티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업계 분들이나 국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한테는 저를 생각했을 때 딱 그 아이덴티티가 축구 일러스트레이터, 축구 좋아하는 뭐 디자이너 이렇게 잡혀는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그 일러스트에 있는 아이덴티티는 제가 매년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툴을 공부할 겸 시작했던 거라서 표현 방식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지금 저는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더 잘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 방식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민을 계속 하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약간 더 내 색깔을 만들고 싶은.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꾸준하게 한 색깔로만 그리다가 탈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림 선이나 채나 뭔가 전체적인 질릴 때가 있나요? 벗어나고 싶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보면은 초기 그림이랑 지금이랑 완전 딴판인 분들도 있고 엄청 유명한 예로 피카소도 보면은 그 유명한 작품들이랑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엄청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래서 계정을 하나를 더 파서 다르게? 다른 스타일로? 유레이프가 아닌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거기다 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유레이프는 개인 작업만 해왔으면은 뭐 지금 틀어서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협업을 통해 소비했던 브랜드들이 생기고 구단에도 그림을 올리고 뭐 이 그림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확 바뀐 그림으로 올리는 게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슬럼프도 혹시 뭐 있으셨나요? 슬럼프 같은 거는? 어떨 때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제가 작년에 2020년 한 해 동안 대학교 4학년 때부터로 시작했다고 치면은 201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2019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게시물 수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올렸나.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했었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2019년에 콜라보도 하고 구단이랑 일도 하고 하면서 약간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려졌구나. 느려지기도 하고 저가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게 2020년 들면서 더 심해졌던 게 축구로 뭔가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좋은 일인데 부담이 많이 됐어요.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더 잘 안 되잖아요. 더 잘하고 싶어도 바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점점 안 그리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려도 안 올린다든지 혼자 보고 혼자 불만족해서 다시 휴지통에 간다든지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그림을 안 올렸더라고요. 제가 협업만 하고 개인 작업은 한 달에 한 번 올렸으면 많이 올릴 정도로 거의 안 해서 슬럼프였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르이프님의 그림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 축구 선수들의 모습들을 정말 재치 있고 유머스럽게 풀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또 드린 것도 있고요.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그 재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축구 선수들은 그냥 프로 정신에 스포츠 정신에 이런 모습들인데 유리프님의 그런 그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쾌하기도 하고 축구를 뭔가 더 행복하게 축구 선수들 좀 더 행복하게 좀 뭔가 만드는 그러니까 싸나운 축구 선수들도 뭔가 더 선수는 좀 행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막연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한대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심을 들기도 할 텐데 어떠셨나요? 막상 이 직업을 갖게 됐을 때? 확실히 이게 해가 지날수록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면 막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게 어디 소속이나 저 작업실도 여자친구랑 둘이 쓰거든요. 동료가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앞날은 제가 이제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회사에서 주는 러브콜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근데 또 욕심이 제가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제가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면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팀을 네. 꾸려서라도 네. 뭐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크루처럼 뭔가 네, 동기부여가 그렇죠. 있는. 사실 네. 크루 생활은 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한 5명 모여가지고 네. 막 전시도 기획하고 축구 대회 같은 것도 기획해보고 약간 놀러 다니는 느낌의 크루가 있긴 한데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매주 회의합니다. 만나서 애니풋볼 애니라이프라고 네. 아무래도 좋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크루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막연한 거는 네. 그거랑 또 별개인 게 제가 돈을 어쨌든 벌어야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소비가 될 텐데 네. 브랜드든 대중분들한테든 제 그림은 계속 소비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분들을 만족시키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지점이 막연하긴 한데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막연한 건 막연한 건데 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끈을 또 약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면으로 네. 봤을 때는 또 행복한 부분도 있죠. 그 막연한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어디서 이제 이렇게 BPR 같은 데서 인터뷰 요청이 온다든지 저희도 어디서 실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네, 저희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오면은 그때도 네. 그래도 그때는 아직 그래도 잘 하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많이 알리고 싶기도 하죠. 이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특히 그 축구 문화라는 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문화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게 일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채널이 좀 작아요. 그렇게 막 조회수가 뭐 1000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그림을 작업하실 때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제가 선수를 그릴 때 선수 자체에 일단 집중을 하고요. 개성 있는 선수인지. 개성이 있는 게 뭐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약간 뭐 이슈를 만드나? 경기장에서 이슈를 만드는 선수들? 뭐 이슈도 괜찮고요. 그게 가장 그리기가 쉽겠네요. 이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외모인 것 같아요. 아 외모? 외모가 개성이 있느냐.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유니폼을 입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배바지를 입는다든지 깃을 세운다든지 양말을 내려 신어서 뭐 신가드가 보일 정도로 내려 신는다든지 좀 디테일하게 또 약간 쟤 뭐야 하는 선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잘하면 당연히 더 좋긴 한데 그런 선수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레전드 축구 선수 홍명보 선수와 안정환 선수 이 그림을 선물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레전드를 만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난 자리가 아니고 약간 행사에 초청이 돼서 우연찮게 전달을 했던 적도 있고 제가 예전에 차범근 감독님이랑 이영표 전 선수님한테도 그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슨 행사를 했던 게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독일 레전드로 두 분이 오시고 저는 거기에 약간 플리마켓처럼 나갔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굿즈들을 이제 축구 굿즈들을 보여주러 나갔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그림 그려서 선물 드릴 수 있냐 그런 기회가 조금 많이 생겨요. 이제 차범근 감독님, 이영표 선수님, 홍명보 님도 그림을 전달드리러 갔다기보다 그 무슨 유니폼을 기증하러 갔었거든요. 홍명보 선수는 이거 등에 마킹이 돼 있는 유니폼을 기증하면서 그림을 드리게 됐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선물을 드리게 된 거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우연히 이게 일과 또 맞으니까 그때 또 그런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항상 그럴 때 불러주시더라고 보고 계시니까 선수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고요.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선수분들보다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써주시는 그러면 그 레전드 선수들 제외하고 최근에 뭐 국내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그림 선물을 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국내요? 국내면은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가 너무 좋아서 잘하죠 또. 너무
잘하고 표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강인 선수 표정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포츠와 패션, 특히 축구와 패션은 빠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축구를 기반으로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네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드림뿐만 아니더라도 축구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국내외 제외할 것 없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유르이프님처럼 아티스트와 브랜드와 협업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유르이프님도 축구 기반 스포츠 브랜드도 이제 또 콜라보를 하셨잖아요. 네네. 골 스튜디오와 또 함께 네. 진행을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첫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함 네. 어땠는지. 진짜로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브랜드들이랑 협업했던 적이 없거든요. 거의 첫 협업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축구 디자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어서 부단이랑 디자인 업무를 주고받다가 너 일러스트도 한다며 이렇게 돼서 한두 개 굿즈를 만들어 본 적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유르이프라는 이름을 달고 협업을 했던 거는 꼴이 처음이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꿀 스튜디오가 막 생겼을 때쯤이었거든요. 생기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였는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생겼을 때 되게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얘네 뭐 만들까? 빨리 시즌 나와서 입어보고 싶다. 전화가 와서 꿀 스튜디오라고 했을 때 되게 보고 신기한데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꿀도 첫 협업이었거든요. 외부랑. 이게 제가 처음이어서 내가 스타트를 끊는 게 맞는 건가?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또 있습니다. 좀 더 그 목표를 제가 봤을 때도 높게 잡고 가시는 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또 올 것 같은 또 느낌이 됩니다. 그 협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컨셉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어요? 그 협업 컬렉션은? 그 담당자분이랑 만나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도 꿀 스튜디오의 메인 모토가 리브 더 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꿀가 일상이다. 약간 이런 의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를 되게 얘기를 많이 주고받다가 이제 나온 게 일주일간의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페르소나 한 명을 설정해놓고 걔 일주일간의 모습을 그려보자 해서 총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7종의 일러스트를 작업을 했었어요. 특정 선수가 아닌 그냥 그 상상 속에 있는 선수였나요? 네네. 그냥 선수도 아니고 일반 직장 다니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좀 그리려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지점 같아요. 예를 들면 막 퇴근길에 축구하러 가는 모습, 축구 유니폼이나 축구화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새벽에 템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주말에 축구하는 모습 뭐 이런 일상적인 걸 담으려고 약간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 묻어나오는 그런 좀 협업이었네요. 또 컨셉이.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그 크러쉬 님도 입는 것도 봤고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그래요? 지금은 끝난 컬렉션이잖아요. 재발매가 진행하지 않은 OSS였어가지고 그때만 딱 나오고 그때 수입도 괜찮게 또 저녁에 배달 정도는 뭐 시켜 먹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네, 괜찮습니다. 일러스트 아티스트 분들도 유리프님처럼 이런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꿈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반스에서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이 또 협업을 해서 컬렉션을 또 여름마다 또 발매를 또 하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노하우가 있나요? 따로 뭐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나. 조금 나쁘끄럽긴 한데 어쨌든 저처럼 뭔가 특정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축구라는 산업 국내 한정으로 축구 산업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이 흔치 않은 곳이었어요. 일러스트 뿐만이 아니고 구단이 다른 브랜드랑 협업하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되게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 업계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축구와 관련된 일러스트들을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굿즈나 이런 데 합성을 해서 계속해서 SNS나 이런 데 뿌렸던 것 같아요. 많이 보라고. 저 구단 사람들이 좀 보고 좀 영감을 떠올려라. 이런 작업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좀 많이 먹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실제 그리고 구단이랑도 협업을 하지 않으셨나요? 협업이라보다는 디자인을 네. 참여하셨나? 디자이너로도 하고 네. 유로이프라는 이름으로도 계속 매년 협업을 해왔었어요. 울산 아. 현대랑도 계속했고 네. 올해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발매가 됐을 텐데 광주 FC랑도 지금 협업을 하나 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수원 FC랑도 협업을 했기 많이 하셨네요. 조금씩 이제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면은 전체적인으로 네. 한 50%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구단을. 50%까지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많이 했고 저는 너무 재밌고 그것들이 이제 올해 와서는 다른 이제 작가분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구단들이 옛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들이 좋아해주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저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던 것 같아요. 너네 나 써야 돼. 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뭐 요구사항이나 구단 측에서 네. 뭐 원하는 요구사항은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크게 요구할 만한 기준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냥 그 유리품 약간 많은 자유롭게 스타일로 편안하게 또 했고. 작업을 하셨겠네요. 또 네. 가장 해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을까요? 협업을? 예전부터 바랬던 염원했던 거는 대표팀이랑 협업하는 대표팀. 거였어요. 네. 결과물은 뭐가 돼도 좋겠지만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역사를? 네. 그래서 대표팀 역사를 좀 담은 그런 책을 만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사서 읽어주는 거죠. 그림책을. 이렇게. 뭐 이런 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책을 뜯어서 액자로 쓰셔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나 컬러링북이어도 좋을 것 같고 애기랑 색칠하면서 대표팀 역사를 알아간다든지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국내 그러면 축구 브랜드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축구 브랜드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국내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골 스튜디오가 되게 좋고 골 스튜디오. 골 스튜디오 옷이 되게 많거든요. 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반바지인데 호각이 달린 반바지가 있거든요. 호각? 호루라기가 달린 들어보진 않았는데 진짜 호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달려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나 더 추천드리면은 니벨크랙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니벨크랙. 네. 거기는 이제 골이랑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은데 패션 쪽 무슨 용어나 이런 분류를 잘 모르니까 결이 다른 것 정도만 느끼는 정도고 좀 상반되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골 스튜디오는 뭔가 대중적인 느낌이 좀 있는 남녀노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니벨크랙은 팬덤이 있죠. 조금 팬덤이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가 소비할 때 기분이 조금 다른 게 골은 입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입으면 이쁘겠다 아니면 어떨 때 입어야지 이런 느낌이 좀 더 있고 약간 아쉬운 지점은 축구를 근간으로 한 건 알겠는데 옷에 막 축구가 엄청 묻어나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아닌 옷들도 있고 니벨크랙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춥고 실제로 빈티지 유니폼들도 팔고 해외 아마추어 팀들이나 이런 팀들의 굿즈들도 와서 들여와서 팔고 막 이러는데 매장 가보셨어요? 네네. 어때요 느낌은? 저는 되게 좋은데 많이 오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악하잖아요. 약간 좀 유니크한 게 또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면 한두 개씩 집어오는 편인데 좋아요. 못 보던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축구 문화를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제가 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 싶거든요. 막 소비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비하는 데서 오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는 소비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쉬운데 약간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가짓수도 적고 다양하지도 않고 요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소비가 좀 필요하긴 하죠. 이 문화를 발전하고 좀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런 문화들을 많이 즐겨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유튜브라든지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이거를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쪽 판에 아티스트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쵸.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를 만들어도 퀄리티가 좋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에 좀 꽉 차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힘들죠.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약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꼭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면 그게 없이도 다들 축구를 좋아하고 재밌게 즐기니까 저도 너무 한 곳만 본 거 아닌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것만 보고 온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이런 패션 문화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봐줄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대중적인 좋아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지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럼 어차피 이런 이야기들은 그 유튜버의 검색만 해봐도 다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 이 판에 끼어서 그거를 같이 몸을 부대끼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소비하고 싶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즐길 거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코로나 좀 풀리면은 이런 축구 문화에 대한 뭐 이런 그 페스티벌 같은 좀 소규모 축구 좋아하는 래퍼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엮어가지고 축구 문화랑 뭐 래퍼분들 뭐 축구 경기도 하면서 되게 저는 할만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축구가 시즌이 있잖아요. 3월부터 한 11월까지 하잖아요. 빈 겨울 동안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티스트 분들, 그림 그리는 분들, 뭐 만드는 사람들 데리고 구단이랑 협조해서 구단 라이센스들 받아가지고 한번 장을 만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축구 안 하는 시즌에 할 것도 없는데 와서 굿즈들 구경하고 축구 소비하고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래퍼분들 와서 공연도 하면은 그렇죠. 이 후원을 그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이런 분들 이제 어차피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현재도 나이키도 지금 스트릿 브랜드랑도 많이 컨택을 하잖아요. 축구 문화 어차피 뭐 자기네들의 어차피 그거 뭐 음식이니까 축구는 뭐 또 아마 이런 제안을 하면은 조금이나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티스트랑 나이키의 협업보다는 그냥 굿즈 만든 그 즉석에서 그냥 만든 굿즈처럼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축구 문화라는 거는 팬덤으로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많이 되면은 또 문화에 또 발전이 되고 그런 건 있어요. 아니면 왜냐면 그분들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한 반은 그분들이 구매하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건데 한편으로는 제가 영국에 있는 편집숍에도 납품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아 그래요? 축구 굿즈들을 취급하는 편집숍인데 거기는 이제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완판이 돼서 아 진짜요? 2차 3차로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은 그 축구의 본고장이어서 그 소비가 뭐 연필 사듯 물 사듯 그런 소비인 것 같긴 해요. 축구가.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은 있죠. 구단이랑 협업을 해서 구단 오피셜 SNS에 제가 태그가 돼도 팔로워 수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구단에 올라가면 10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늘어봤자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영국에 납품했을 때는 적어도 50명 넘게는 팔로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구단의 팔로워 수가 사실 더 많거든요. 전체 팔로워 수는. 근데 또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시장 차이가 이게 확연하게 제품 구매를 봤을 때도 시장의 가치가 확연하게 또 차이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중심으로 뭔가 확연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진 뭐 그런 단체 같은 건 없잖아요. 그 아마추어 팀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있고 제가 뛰고 있는 CFC라는 팀이 있어요. 크리에이터스 풋볼 클럽이라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있고 아트토이 하시는 분,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클럽인데 원래는 그분들이 다 축구를 주제로 작업하시는 건 아니고 공을 차려고 모였고요. 공을 차면서 CFC 워크라 그래서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이 CFC 팀을 주제로 작업을 하나씩 해서 올렸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1년치를 싹 모아서 올해 초에 무신사 테라스에서 한번 전시도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거의 주에 2번씩 차고 하루에 한 4시간 잡아놓거든요. 4시간이면 4시간 차도 부족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전 한 10분 뛰면은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힘들죠. 10분 정도 뛰면은 이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갓 태어난 그 송아지 마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021년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뭐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번 연도 가장 중요한 계획. 원화 그리기, 원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다 디지털 드로잉이다 보니까 원화를 그려야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원화를 그려보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약간 일보다는 네. 자기 개발, 나를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루이프님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유루이프님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많이 봐주시고, 축구를 또 좋아하는 팬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대표팀 관계자분들도 봤으면 또 하는 또 소박한 그런 또 네. 소망이 있습니다. 유루이프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It sound right, boys.